자, 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 어제 검찰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모 씨 얘기입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시죠. 신복 만배 씨가 나옵니다. 동만배! 동만배! 김만배! 김만배! 도망가지 마! 야, 이 전화이라! 문 열어라! 자백이야, 만배야! 근데 저 인물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 보시면 이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장동 재판에 지금 꼬박꼬박 월요일 금요일마다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김만배 씨가 뭐라고 하는지 변론을 방청하고 있다. 근데 저 인물이 김만배로부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80억 원을 저 최모 씨가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80억 원의 전달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2020년 2월, 6월, 2021년 지난해 10월 이렇게 해서 20, 30, 30씩 해서 80이 갔다는 겁니다. 80억. 근데 저 부분은 우리 김관욱 교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 부분도 결국에는 저 80억 원이 김만배와 최모 씨 간에 뭔가 수상한 거래가 아닌가 싶은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우향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김만배 씨가 거의 20년 직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신뢰를 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0억이 갔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데 지금 쓰여졌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뭐 그 확실한 건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금의 흐름이 본래 있었는데 왜 검찰이 이제 와서 이 조력자 3명을 지금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제 와서? 그렇죠. 지금 2천억의 가량의 수익을 본 사람이 김만배고 김만배가 사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지금 이러한 큰 돈을 갖고 어떤 돈을 막 은닉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이 정권 들어서서 이미 8개월, 7개월 동안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가 이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들과 같이 이렇게 뭐 공모도 할 수 있고 뭐 증거 은닉도 할 수 있고 하는 김만배 씨가 어떻게 버젓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남욱과 유동규와의 어떤 입장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김만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너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를 굉장히 압박을 가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차원에서 네. 3명의 어떤 조력자들에게 지금 구속을 이제 체포를 체포. 하고 뭐 예. 이런 이 압박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 입장이 변화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동규나 남욱 같은 경우는 김만배한테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그 혐의뿐이 지금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뇌물의 실질적인 실로는 김만배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걸 다 수용을 한다면 다 그 지금 검찰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유동규와 남욱과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 검찰의 최근에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저 헬멧 저거 했던 분 있잖아요. 요즘 대장동 재판에는 휠체어 타고 나타난다는 저 최모 씨가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게 김만배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의 연결고리, 자, 그리고 이모 씨 화천대유 공동대표, 아까 긴급 체포된 그 3명 중에 이 2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는 이화영이라고의 그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씨가 배지를 달고 있을 때 보좌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화영 씨는 지금 어떻게 구속이 되어 있죠?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자, 대장동과 이 쌍방울 건으로 해서 뭔가 동시에 양방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프레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양지열 변호사 우리 법조인이시니까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뭐 압박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로 구속이 된 이유가 당시에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된 특혜를 쌍방울에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구속을 한 것이고 또 그게 또 공교롭게도 쌍방울 의혹은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나온 부분은 그거예요. 대장동과 쌍방울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검찰이 제시한 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 한편으로 여전히 또 의아한 부분은 이 두 가지 의혹 다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제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화천대유와 관련돼서는 지난해부터 수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왜 체포를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내용이 알려지지가 않은데 왜 의아하냐면 예. 이 수사의 과정은 뭐냐면 추징 보전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억 원 가량의 불법적인 재산을 받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면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에서 압류하듯이 일단 묶어놓으려고 하는 묶어놓는 거. 예.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 예. 근데 이 인물들이 보증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이랬을 때 신병을 확보하려고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재판도 잘 출석해서 본인 재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재판까지 갈 정도의 인물인데 예, 예. 이게 소환조사관이 체포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돼서 또 실효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징 보전이라는 얘기는 마지막에 유죄가 나오면 그거를 이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건데 예. 김만배 씨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유죄가 안 나와요? 추징 보전이 됐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되돌려 받은 거잖아요. 그럼 유죄를 끝까지 부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압박의 수단으로 쓰인 것도 맞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과 쌍방울이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사건 자체는 굉장히 좀 지난해부터 오래된 거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경로의 루트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이 연결 고리를 지금 찾아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차후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